통과제리 관계.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이례적으로 용기 있는 케이스고요. 저는 제3자에게 대한 변협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언하신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한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다. 제 첫 번째 논란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저랑 안철수 의원 되게 안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철수 의원과 저는 비슷하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참 애증 관계시잖아요. 막 통과제리 관계. 그건 이제 본인 이야기고요. 이번에 같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예. 혹시 국회에서 딱 마주치면 첫 마디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한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내일 당장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전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분명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입장을 언론에 많이 표명을 하셨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더군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에는 거부권 돌아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거든요. 제2요구권이 이제 처리됐을 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그런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 최종적인 판단 아닐 것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개 투표를 하는 기밀 투표하는 이제 거부권 표결에서 실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김웅 의원은 이례적으로 용기 있는 케이스고요. 아, 그런가요? 예. 아하. 우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근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안보와 국방 아닙니까? 젊은이가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정말로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이 아니더라도 안 의원님은 찬성이란 말씀이신가요?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특검들이 대부분 제 기억으로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빼놓고는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합의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합의만 되면 베스트죠. 예.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아니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으면서 정부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될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신 건데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최상병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의무입니다. 국방과 안보가 보수의 제일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난 6월 28일 날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 찬성이 63%에 이릅니다. 한 달 반 전보다도 훨씬 더 늘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반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법안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 추천하는 그 권한을 저는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좋게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되겠죠.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해병대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이제 바로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예상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는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놀랐던 게 제 정반대편 쪽에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네. 사실 안철수 의원님이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회의장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재석 명단에 안 끼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표결 절차가 진행되니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찬성 누르시는 거 보고 안철수 의원이 말과 그때 공언하신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한다.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다. 우선 이분의 제 첫 번째 논란 거였고요. 안철수 의원을 제가 좋아하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이분이 공적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분이 권력이든 이런 거를 중요한 이야기. 사유화해서 사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가깝구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여전히 여러 가지 또 비판점, 약점이 많지만 공적인 책임감과 공적 마인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해요. 안철수가 공적 마인드가 있어도 실제로 이 안철수는 이걸 털어지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약하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묘사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안철수 의원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저랑 안철수 의원 되게 안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철수 의원과 저는 세계관은 비슷하다. 근데 해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항상 정치에서 중도적인 입장 또는 새로운 정치하겠다 그랬고 그래도 문제인식은 비슷한데 해법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랑 정치적 여정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